통합과학에서 말하는 이 원소의 주기성은 항상 그래왔듯이 1학기 중간고사 가장 킬러 단어. 그래서 킬러가 어렵다라기보다 중요도가 높은 단원이어서 항상 얘는 화학원, 들어오십시오. 화학원 단원과 중복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항상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면서 이 화학원의 문제가 반드시 꼭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과학 수준은 내용은 내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내용적인 부분은 통합과학하고 그 다음에 화학원을 그냥 섞어서 정확히 말하면 화원으로 수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통합과학에 좀 더 살이 붙었다 반대로 화학원에서 일부 몇 개 빼고 나온 게 통합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가 빠진 게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문제로 낼 때는 선생님께 난이도를 조금 높여야지 그러면 화학원의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여기서 일단 키워드를 잠깐 밑줄 좀 긋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채권해야지. 원소의 주기성. 저 주기율표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족하고 주기를 묶어주세요. 일단 주기율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족하고 주기라고 하는 단어를 묶어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1, 2단어 전반 묻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또 여기서 이제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표에 박스가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금속 원소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라고 있을 겁니다. 또 얘를 각각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누가 나오냐면 전자배치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전자껍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또 나오면 또 각각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제일 밑에 가보면 원자가 전자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도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가장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알칼리 금속에다가 또 한 번 더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활성, 할로젠 원소라는 말에다가도 또 각각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화학결합에서 이제 옥텟 규칙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근데 얘랑 다음 시간에 내용이 연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펜 놓고 이제 또 보셔야 돼요.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주기율표가 있어요. 주기율표. 근데 이 주기율표는 정말 화학에서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건 기초인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잘 써먹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굉장히 높다 낮다. 왜냐면 얘를 어떻게 써먹을지가 화학 전범이 다 걸쳐져 있거든. 얘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야. 그럼 1단원인 거고 얘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래? 2단원. 이런 식으로 얘가 빠지는 데는 다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여서 주기율표의 활용도가 되게 높고 그 다음 또 하나 공부하다 보면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많이 수업을 진행을 해주고 외우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외우고는 해석하는 위주로 가는데 유독 이 단원만큼은 얘만큼은 어때야 되냐면 일단 꼭 잊지 마. 얘를 해석하려고 덤벼들지 마시고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를 해줘. 이해가 되던 안 되던 그런 다음에 얘를 그 다음에 막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나한테 질문하시고 이해가 됐으면 다시 암기하세요. 그래서 조건 반사가 되게끔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 갖고 어디든 활용하기가 편해지거든.
일단은 써줄 테니까 먼저 외워놓고 출발하자. 그 다음에 오늘 이거 끝날 때쯤에 얘가 이해가 되게끔 얘는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외워놓고 출발하는 거야. 일단 써놓게. 외우고 출발할 거예요. 그럼 칼륨 뭐 이걸 저는 외웠는데요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외운 걸 어떻게 써먹는지가 더 중요해. 써먹어야 돼. 근데 알고 있어야 써먹는다. 생각해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혹시 이걸 한글로 잘 모르는 친구들은 내가 써줄 시간은 없으니까는 영상을 다시 봐서 다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베릴, 여기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 일단 이건 영상을 다시 보고 단어 생각이 안 나면 뜻이 여기가 일단 여기로 이쪽 빨갱이를 지울게. 이거 안다고 끝내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가로줄 가로줄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거 지울게요. 여기가 가로줄이 여기가 첫 번째 가로줄이라고 해서 1주기, 2주기, 그 다음에 3주기, 그 다음에 4주기, 그 다음에 이쪽이 세로줄은 얘가 1족, 그 다음에 얘가 2족, 그 다음에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요 2족과 그 다음에 여기에 3족부터 시작을 해서 12족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이원소라고 해서 고등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끝나지 말고 여기서 잠깐만 여기 동그라미 쳤으니까 지울게요. 여기에서 원소의 기호를 살짝만 해주고 갈게. 원소의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는 통합과학이건 원파트건 다 들어있는 거라서 어떤 원소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원소가 있으면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여기서 이거 표현 잘못하면 틀린 거 취급이 되는데 오른쪽 아래에다가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거야. 이럴 때는 얘가 무엇이냐면 결합에 대한 결합수가 돼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O2라는 건 산소가 두 개가 결합했어요 라는 뜻이고 H2SO4 그러면 수소 두 개, 황 하나, 산소 네 개가 결합했어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도 정확히 구별해줘야 돼. 대문자,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C, 소문자 L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잘 깜빡하고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틀린 표현이 되고 뭐 대문자, 소문자인데요 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고유명사가 된 거야. 이거는 대문자, 소문자의 개념이 아니라 고유명사. 그러니까 알파벳이 아니라 사실은 염소라고 하는 즉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가 17개인 어떤 원소를 라지 C, 스몰 L이라는 명칭으로 잡았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다는 이온이라든지 이온수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알겠지만 OE-, H+, Na+,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에다 쓰는 기호니까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다가는 여기다 누굴 쓰냐면 원자 번호를 씁니다. 원자 번호. 그래서 여기서는 원자 번호는 알겠지만 양성자의 개수.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면 나트륨이야. Na 왼쪽 아래다가 11 이렇게 써요. 그러면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이구나 라고 한다는 거 정도는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위에다가는 질량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걸 양성자의 개수. 요 정도는 이제 상식처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요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줘야 서로가 대화가 편하겠지. 그래서 쓰면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16, 17, 18,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0 해주고 여기까지 끝이고요. 얘의 원자번호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알 필요가 있다면 여기서 표시를 한다면 자, 왜 그런지는 오늘 끝날 때 좀 다 알게 될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박스를 치고 얘를 따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4개를 이렇게 박스를 치고 여기다가 또 박스를 치고 하고 일단 고유명사니까 잡아놓고 외워놓고 나중에 이해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얘를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얘를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고 얘를 비활성. 외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안 보고 외울 수 있겠다라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은 지금 빨리 외우세요. 일단 외워놓고 이야기할게.